네, 먼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인데요. 그대로 직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보시면 플로리다에서 이제 새로운 구금 장소, 그러니까 새로운 감옥이죠. 이것이 개장을 새로 했다고 합니다. 72시간 후에 개장이 된다고 하고 물로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뒤에 제가 사진까지 띄워드릴 텐데 그거를 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5천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가 거기서 붙잡힐 것이다. 자연히 보안을 처리할 때 울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리고 뒤에 악어 이모티콘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요. 자, 이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건데요. 플로리다에서 이제 새로운 감옥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은 위에서 이제 물로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딱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이 이 감옥 땅 주변이 저 위에 쪽은 이제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요. 활주로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사방이 이제 다 물로 뒤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보안을 처리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셨을 텐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 뒤에 악어 이모티콘이 있었죠. 이 악어입니다. 물에 있는 게 다 악어예요, 악어. 여러분, 악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곳에 지금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위한 감옥이라고 하지만, 뭐,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개장을 했고요. 얼마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알카트레즈 교도소라고 새롭게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꽤 악명 높은 이제 교도소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거기도 섬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플로리다 알카테라즈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이 FFA 라는 곳이 이제 미 연방 항공청입니다. 그래서 오는 7월 1일에 이 플로리다의 악어 알카트라즈가 여기 이제 감옥의 새로운 명칭 비슷한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방항공청이 7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좀 방문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연방항공청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이 디산티스라는 사람이 주지사예요, 여러분. 그 디산티스 아시죠? 그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대통령 경선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 진영 에서도 이 디산티스 쪽으로 좀 힘을 밀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한창 바이든 시절 때 이 사람을 미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겨서 지금은 올라오셨죠. 그래서 이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 디산티스입니다. 2019년부터 아마 주지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어포스 원 대통령의 그 비행기입니다. 전용기인데 여기가 착륙을 가능하고 이 디산티스 주지사가 직접 현장 초청을 한 지금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며 에어포스원이 해당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사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참고로. 네, 사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고 지금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소식이기도 하고요. 이거 보시면요. 그 루비오 미국의 국무장관이 내달 8일 날 방안을 추진한다. 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한다라고 이렇게 기사는 나왔지만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그 루비오 국무장관이 먼저 일본을 찾을 겁니다. 이거는 확정이 됐어요. 일본을 찾을 거고요. 7월 10일 날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 장관 회의가 있어요. 이게 ARF라고 해서 이런 포럼이 있는데 여기 그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기 때문에 루비오 장관이 일단은 여기서 말레이시아 일정을 소화하러 가는 김에 일본을 들렸다가 이렇게 가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을 들렸다가 말레이시아에 가기 전 사이에 7월 8일에서 9일 정도의 1박 2일 일정으로 이 루비오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을 뭐 조율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정은 아니고요. 한국 방문에 앞서서 일본을 찾을 거고 뭐 의제 및 일정 조율의 상황에 따라서 루비오 장관이 9일 날 한국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의 국무장관이 오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마도 이 루비오 장관이 관세나 어떤 국방비 인상 문제 뭐 이런 것도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오신다면. 그리고 뭐 한미가 이달 말에,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추진 중인 어떤 한미 정상회담을 막 이런 식으로 막 조율한다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으나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젠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언젠간. 근데 그게 늦어지든 안 늦어지든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장관 루비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분으로 뽑히고요. 국무장관이라는 것은 거의 뭐 미국에서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단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일단 이야기가 나오는 게 거의 다 한국 언론에서만 무슨 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 이것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좀 본격적으로 전달해 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중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여러분 많은 곳에서 제가 전달해 드리기도 했고 이미 외신에서는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미국에서 퍼지는 핑진시 실각설, 건강 안 좋아 8월에 은퇴 가능성 이건데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여러분 보시면은 이전에 그 전해드린 내용에 좀 추가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제 외신에서 인용을 한 거고요. 이게 여러분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첫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플린 장군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27일 날 이 핑진시의 실각설을 주장을 하셨고 X에 이 중국을 주시하는 사람들은 이 중공의 핵심 구성원, 특히 대중과 국가안보부처의 신뢰 상실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분명히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리더십 변화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플린 장군이 쓴 글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플린 전 보좌관은 이 핑진시의 후계자를 상징하는 3명의 주요 인사 사진을 함께 실으셨는데 이 중국 권력 서열 6인 딩쉐샹 이름이 좀 어려운데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장유샤 그리고 천지닝 상하이당 서기 이렇게 3명입니다. 3명. 그리고 여러분 대만에서 대만 자유시보에서 여기 대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중국에 굉장한 그 관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보다 더 공신력이 있습니다. 이 중국 관련한 기사에서는. 그래서 이 대만 자유시보가 최근에 이 중국 군부의 움직임을 주목을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영상으로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 마요화라고 하는 사람과 그 허웨이둥이라고 하는 그 핑진시의 완전 측근이고요. 중앙군사위 부주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방에 이렇게 실각한 배경에 대해서 이 군부 내 암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 핑진시가 이 두 사람을 내세워서 이 군부의 실권자인 장유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뒤에 좀 후계자로 주목되는 장유샤의 측근들을 숙청을 하려 했지만 오히려 실패하고 군권 장악에 실패했다. 라고 이렇게 대만 자유시보가 또 보도를 했고요. 또 이 핑진시가 중앙군사위 주석은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명목상일 뿐이다. 이어서 핑진시 반대파와 협상에서 본인이 물러나는 조건으로 측근인 딩쉐샹의 총석이 후진타오 전 주석에 지지를 받는 천지닝이 총리, 장유샤가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아 집단 지도체제를 복원하는데 합의했다라고 이렇게 대만 자유시보에서 실각설을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에포크 타임스나 그리고 각종 외신에서 전달해드린 내용이랑 굉장히 일치하는 내용이 지금 중앙일보 기사에 실렸거든요. 물론 중앙일보도 이 중앙일보 단독으로 쓴 게 아니고 뭐 대만 자유시보나 외신을 이제 인용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집권 체제다라는 것도 이미 다 나온 내용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번엔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그 후진타오 쪽에 이제 천진영 그리고 장유샤. 지금 보시면 이 장유샤가 군은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많은 외신에서 처음에 보도를 하기를 이 장유샤가
그대로 팽진 씨의 뒤를 이어받아서 이제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게 뭐냐면 이 군은 다 장악을 했으나 이 당에서 정치적인 기반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누가 맡느냐 하면 이 딩쉐상 하고 이 후진타오 계열의 이 천지닝 이쪽이 좀 맡아서 이 집단 지도 체제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집권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딩쉐샹이라는 사람이 물론 좀 새로운 인물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 핑진 씨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딩쉐상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이 왕양이라고 하는 전 정치협상회의 주석입니다. 그리고 후친화 라고 하는 정협 부주석, 이런 사람도 지금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이름을 이렇게 뭐 자세히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조금 지나면 다 나올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그 전 주석입니다. 이 후진타오랑 전 총리 원자바오 들어보셨죠? 이들이 지지하는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고요. 지난 28일에는 뉴욕 포스트에 이 중국 사정에 밝은 그레골리 슬레이트라고 하는 전 버무다 주재 미국 대사도 이 핑진 씨의 실각서를 다룬 기고문을 냈습니다. 슬레이튼 전 대사는 핑진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8월 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에서 은퇴하거나 이름뿐인 직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고요. 그 2022년에 그 핑진 씨한테 굴욕을 당했었습니다. 이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그 당 대회 할 때 막 끌려 나가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데 다시 한번 이 후진타오와 이 원로 주석들이 막후에서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심상치 않은 게 그 시중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핑진씨 아빠입니다. 핑진씨 아빠 시중신이 있는데 이 기념관이 있어요. 이 기념관이 그 지난 5월에 개관을 하면서 원래 시중신 기념관이었는데 이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관중혁명기념관으로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당 고위 간부들이 이제 외국 고위 인사들을 좀 접견을 할 때 핑진 씨가 자취를 감춘 것은 물론이고 이 인민일보가 핑진시 주석 관련한 뉴스를 게재하지 않은 점 등 뭐 여러 가지로 실각의 징후는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에 4차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요. 아마 거기서 좀 이렇게 더 이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 지금 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나오는 소식들이 이제 뭐 핑진 씨가 이제 실각이 되어도 이 당이 똑같이 있으면 그대로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동의를 하고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새롭게 올라올 그 지도 체제가 오히려 친미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한 방에 이해가 되는 지금 완전 그 국제 정치의 어떤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친미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오바가 있더라도 그 과거에 여러분 한창 과거에 중국의 스탠스가 뭐였냐면 미국에게 대들지 마라. 이게 사실은 그 과거에 그 중국의 스탠스였는데 그 핑진 씨가 집권하고 막 이렇게 좀 변해오면서 한창 이렇게 미국을 경쟁 상대로 만들어서 이게 좀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다시 돌아가서 미국과는 화해를 하고 오히려 러시아와 거리를 두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예 오피셜한 거는 아니지만 일단 8월에 이제 사중 전회가 다가올수록 이런 뭐 상황도 바뀌고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때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트럼프가 이긴 겁니다. 트럼프가 이기고 핑진 씨가 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트럼프의 당선 자체가 거기는 이미 확인 사살이었고요. 이 관세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건 거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거기선 이제 확정타, 아예 그냥 막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나온 플랜 장군의 글이 바로
이거예요. 플린 장군의 글이 이거고요. X에 나온 겁니다. 이건 제가 다 이게 해석을 안 드려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글이었고요. 플린 전 보좌관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마가 진영에서도 정말 그 공신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SNS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SNS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많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미국의 정부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죠. 뭐 미국의 여러분 정보력을 뭐 그냥 우리 동네 이제 유튜브 뭐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플린 보좌관이 이번에 그 글을 쓰시면서 이 6명을 태그를 했습니다. 이분의 글 쓰는 거의 특징이에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보내는 그런 걸 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가 벤스 부통령, 그리고 세 번째가 헤그세스 국방장관, 그리고 네 번째가 D&I 국장인 털시 게버드, 그리고 고든창 박사님과 이제 패트릭 번, 이렇게 6명에게 이 본인의 글을 보내셨고요. 이 플린 장군님은 이 미군의 육군사령관을 맡으셨고요. 국방정보국 DIA 국장도 지내셨어요. 그래서 이 미국 안보와 정보의 라인의 어떤 그런 핵심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고위층 내부 사정에도 굉장히 밝은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다른 분이 아니라 이 플린 장군님이 이 중국의 권력 교체를 직접 언급했다라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션쿤이라고 하는 이 중국 정치 분석을 하는 그런 분도 이 딩 쉐샹이 이 핑진 씨의 지시에 따라서 상하이를 감시하고 동시에 장점인 일가와 이렇게 관계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제 양측에서 신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당시샹 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 플린 장군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이렇게 좀 중공의 고위층 내부 소식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이렇게 전하기를 핑진 씨가 겉으로는 이렇게 권좌에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이미 상실했으며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 이제 원로 세력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된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공통적으로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한 소식통에서 밝히기는 핑진 씨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이 권력 기반이 흔들렸고, 이후에 뭐 무력 행사나 이런 거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반격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포크타임스에서 밝히기로는 이 핑진 씨 처분을 놓고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이견이 지금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유샤와 원자바우 쪽은 이 핑진 씨 세력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청산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후진타오 쪽은 오히려 이 체제 안정을 위해서 체면을 살려주는 어떤 그 점진적인 퇴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이상설로 이렇게 좀 퇴진한다고 해도 8월에요. 진짜 건강이 뭐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순진하게 그것을 이제는 이 정도까지 소식이 나왔는데 진짜 건강이 안 좋아서 내려가는구나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27일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갑자기 이 관료 사회에서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금주령. 여러분, 술 못 마시는 거. 여러분, 이게 정치 파벌화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국 정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례적인 이상 징후가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으면서 이 내부의 갈등이 곳곳에서 이제 외신에까지 나오고 있어서 가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최근에 이 중국에서 관공서와 어떤 정부기관, 국영기업에서 시행 중이래요. 이게 모임 금지령까지 내렸고요. 금주령까지 뭐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나라가 좀 다르긴 하죠. 그러면서 어떤 그 내부 소식통이 밝힌 거예요. 에포크타임스의 외부 소식통이 밝혔는데, 군 고위 간부래요. 이 사람이 밝히기를 지역마다 상시 단속이 강화가 됐고, 내부적으로는 3인 이상 식사 금지령까지 내려졌다.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를 정치적 파벌 방지 조치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좀 긴급한 조치냐면, 여러분, 지금 중국 경제가
엄청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엄청 안 좋은데, 그래서 내수 경제를 굉장히 촉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요식 업계에 미칠 영향을 알고도 금주령을 내렸다.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또 전한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각 세력들의 이 머리 싸움이 정말 치열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밝힌 게 일부 일선의 장교와 병사들 중에는 무장 봉기를 준비 중인 세력도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셨고, 이 중공 체제 자체 회의를 품고 있고 신호만 오면 반기를 들 기회를 노리고 있다. 다만 그는 최근 정세 속의 변화 속에서 이들의 판단이나 결심이 바뀌어지는지 알 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내부의 일부 고위 관료와 기업인 사이에 비밀 온라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 사상 전파와 체제 개혁 논의가 오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전달이 되어서 이제 외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고요. 개인적인 바람은요, 이렇게 진짜 쭉 이어져서 트럼프의 완승으로 이제 중국 체제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우리나라는 이제 진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네, 그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그 숙주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 뭐 선거에 대한 거를 이제 다 드러내고 하지만 결국 그 숙주가 저 나라잖아요. 그쵸? 저 나라와 이제 미국 민주당 쪽인데 여기가 만약에 진짜 이렇게 굴복이 되면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방향과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거라고 하면 큰 거가 이런 식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브 알고리즘을 위해서 제가 이 상세 댓글에 고정 댓글 달아놓습니다. 도움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좌로 계속해서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